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김쌤의 파고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우리에게 엄청 힘이 됩니다. 꼭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초콜릿에 관한 얘기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강영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초콜릿에 대해서 파보도록 할까요? 초콜릿 하면은 뭐 굉장히 달콤하고 부드럽고 또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도구가 되고 맞아. 네, 이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초콜릿은 어디서 나는 건가요? 우리 요즘에 밥은 아이들한테 쌀은 어디서 나 그러면은 쌀나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초콜릿 나무에서 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초콜릿 나무라고 부르진 않죠. 카카오 나무라고 하죠. 네, 아, 카카오 네. 나무. 네, 그리고- 이거는 열매인가요? 네, 열매입니다. 아, 저는 지난 시간에 커피는 열매인 줄 알았더니 열매 속에 있는 씨앗. 네. 라는 걸 그쵸.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몇십 평생에 근데 이제 얘는 열매래요. 열매입니다. 네네. 근데 얘도 씨앗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카카오. 카카오의 커다란 나무에서 열매에서? 커다란 열매를 따고 네, 네. 커피는 정말 요만한 열매를 따는 거였고 네, 네. 얘는 이만한 열매를 따고 네, 카카오 그래서- 나무. 네, 카카오 나무에서 카카오 열매를 이만한 걸 아, 따고 그러면 열매에서 뚝 떨어지면 맞으면 거의 그쵸. 아프거나 야자수만 기절하겠네요. 해요. 야자수만 진짜? 하죠. 네. 죽겠네. 그러면 그 열매 속에 있는 씨예요, 이것도? 네, 씨입니다. 그럼 커피는 이제 볶아서 네. 저희 먹는데 얘는 이제 그 씨를 어떻게 하나요? 얘는 숙성 후에 발효시키고 그다음에 구워서 사용합니다. 아, 그럼 숙성을 어떤 식으로 시켜요? 씨앗이 왜 씨를 뿌리고 뭐 꼭꼭물을 주었죠. 그러고 나니까 싹이 났고 네. 나무가 되고 네. 나무가 된 뒤에 뭐 열매가 맺을 때까지 네. 12개월이라는 세월이 아, 지납니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 12년인 줄 알았어요. 맞아. 12개월. 그 네. 12개월이면 굉장히 네. 성장이 빠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 나무에서 씨앗을 꺼낸 후에 네. 씨앗을 꺼내는데 이 씨앗을 꺼낸 것도 발효를 7일 정도 해줘야 돼요. 일주일밖에 안 네. 걸려요. 또 그것도 네. 생각보다 그것도 금방이네. 네, 생각보다 그래. 왜 근데 발효를 해야 되냐? 네. 그러면 쓴맛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단감을 먹었을 때 떨죠. 약간, 네, 떫은 맛처럼 이 떫은 맛을 없애기 위해서 단감 어떻게 하세요? 그냥 놔두죠. 네, 그게 숙성입니다. 숙성.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발효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기간을 거치면 쓴맛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축축한 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건조를 해야겠죠. 그래서 말리는데 보통 몇 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말리는 것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커피와 동일하게 로스팅 과정을 걷게 됩니다. 아, 카카오도. 네. 로스팅 과정을 걷게 되는데 고온에서 그냥 구워요. 그냥 볶는 게 아니라 구워야 돼요. 로스팅 아, 자체를. 그거는? 네, 얘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 저기 이게 커요? 네. 카카오 열매도 크지만 그 속에 있는 속에 씨앗도 씨도. 커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어느 구워요. 정도나 돼요? 크기가? 보통은 지금 여기 띄워놔야 되겠다, 그죠? 네, 카카오 열매를 한번 예, 띄워주시면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크기라서 구워야 되고요. 보통 120도에서 150도 우리 빵보다는 조금 낮은 온도로 온도에서. 네, 예. 천천히 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니다. 알아요. 네, 분쇄를 한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이제 카카오 어. 가루를 가지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용도로 만드는 이제 거구나. 쓰는 네. 거네요. 근데 도대체 그럼 카카오는 언제쯤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카카오는 보통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그러면 아주 옛날이네. 네,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커피 나무는 왜 벨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커피 벨트. 네. 카카오도 벨트가 있어요. 카카오는 벨트라는 그건 없고요. 네. 기후와 조건만 맞으면은 일단 생산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커피는 어떠한 지역에서 나오느냐 종류에 따라서 그런 기후, 자연 환경, 뭐 지형 이런 거에 따라서 있지만 카카오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기후만 맞으면은 거의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기후가 맞는 곳에서 그러니까 만들고 커피는 있습니다. 뭐 아라비카종, 로부스타종 이런 종류가 있다고 네. 있는데 이제 카카오는 그런 종류가 여러 가지는 아니고 없습니다. 그냥 카카오네요. 네네.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 기후 네. 조건 때문에 이 카카오도
자라나는 그러니까 수확되는 네. 그 수확량이 굉장히 떨어져서 초콜릿 원료가 되게 맞아. 비싸지셔가지고 네. 요번에 그런 네. 뉴스들이 많이 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가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죽는다고 합니다. 타 죽어요. 네. 아. 자라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주로 어느 나라에서 생산이 제일 많이 되나요? 주로 중남미? 중남미와 그다음에 뜨거운 열대 지방에서 제일 아프리카 잘 쪽. 자라고 아프리카 쪽이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아프리카에서 많이 생산돼서 공정무역 초콜릿 이런 것도 네, 많이 맞아. 사 먹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이 앞에다가 많은 초콜릿 그러니까 이거는 완성품들이죠. 여러 가지 가공품이죠, 종류. 가공품. 네. 그러니까는 초콜릿, 카카오는 종자는 네. 예, 이제 한 종류인데 네. 이렇게 가공품이 많아갖고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느끼나 그러게. 봐요. 네. 그럼 좀 어떤 그 가공품들 종류들이 있어요? 초콜릿 하면은 첫 번째는 카카오에서 처음에 만들어져서 로스팅된 상태로만 생각을 하시면 카카오는 무슨 색일까요? 까만색일 것 그렇죠. 같은데. 까만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이시다시피 검정색인 다크. 아, 다크. 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그냥 그 초콜릿 자체를 카카오 카카오. 함량이 가장 가장 높은 높은 거. 네, 네. 높은 거. 그러니까 얘 초콜릿 자체는요, 카카오만 만들 수는 없어요. 카카오 분말만 안 되고, 카카오 분말과 뭘 카카오 섞어야 돼요? 버터라고. 예, 저렇게 아. 이제 섞여줍니다. 형태를 만들 네. 수 있으니까 버터를 네, 조금이라도 카카오 섞어야지. 아니요, 섞는 게 아니라 카카오 버터가 있어요. 카카오 버터가 네, 있어요? 자체가. 자체에. 그럼 카카오 버터는 어떻게 만드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카카오 열매를 깨면 씨앗이 있으니까요. 그 씨앗 안에 네. 카카오 버터라는 네. 성분이 이렇게 네. 들어 있어요.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도 보면 커피에 지방이 있거든요. 네, 기름기 음, 뜨잖아요. 네, 기름기 녹차에도 맞아. 네, 맞아. 떠요. 네. 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함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그 다음에 카카오 요게 좀 높은 함량의 이것을 다크라고 하면 다크에 설탕과 밀크를 좀 많이 넣은 밀크 초콜릿. 밀크 네. 초콜릿. 색깔이 벌써 확연하게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색깔이 옅어지네요. 네, 옅어지고. 그 올해 유행 색깔 팬톤에서 나온 유행 색깔이 카카오 무스예요. 무스. 아, 네, 맞습니다. 옷 색깔도 그래요? 그렇게 맞춰 입으셨네. 저 갈아입고 오면 안 될까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얀 하얀 건 거는 뭐예요? 화이트 자, 초콜릿. 얘는 네. 화이트 초콜릿이라고 하지만 네. 초콜릿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카카오. 카카오가 제로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뭘로 이거는 만들어요? 우유와 카카오 버터만. 아, 네, 버터만 들어간 그 속에 겁니다. 카카오 버터만 넣은 네네. 거. 그런 거는 색깔이 저렇게 네. 하얗게 나오는 화이트 초콜릿이 되는 그러니까는 거구나. 카카오 함량은 색깔만 갖고도 구분이 되네요. 네, 그렇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저거는 그냥 먹으면은 너무 쓰겠네요. 일반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제일 잘 먹고 있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상품들은 대부분의 밀크 초콜릿의 형태로 많이 나와 있어서 설탕과 우유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한 이곳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우유와 설탕의 단가가 비싸니까 네. 다른 어떤 기존의 합성 뭔가를 집어넣겠죠. 합성 보존료가 엄청나게 많겠네요. 보존료뿐만 아니라 버터 대신에 뭐 마가린을 넣거나 쇼트닝을 넣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설탕 대신에 다른 대체품을 넣을 수도 네. 있고 뭐 그런 그다음에 카카오가 비싸니까 향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제품들이 많은 거죠. 지금 옆에 빨간색 몰드는 네. 그 이렇게. 초콜릿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네. 그러면 저거 맞습니다. 갖고 오신 저걸 녹여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네, 녹이는 용어를 템퍼링이라고 하는데요. 템퍼링. 네. 네. 보통 그 초콜릿을 녹일 때 템퍼링 할 땐 중탕으로 중탕으로 해야 해야죠. 돼요. 네. 중탕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넣고 아. 물 위에 또 다른 아. 물을 볼, 데피는 볼. 네, 볼 네,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에 물을 담는데 그러니까 물을 직접 끓이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물에다가 올려놓고 네네. 따뜻하게 그게 몇 도씨 36도 정도에서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36도 넘어 넘어가게 되면 네. 초콜릿을 만들었을 때 위에 번들번들한 게 되거나 하얀 게 네. 땡땡땡땡 생겨서 품질이 떨어지게 돼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온도가 낮아요? 그렇게 녹는 온도가? 초콜릿 입에 넣으셨을 때 초콜릿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그래서 샤르르 녹는구나. 네. 아 그리고 저기 발렌타인데이 때 네. 초콜릿 같은 거 안 만들어 보셨어요? 아우 그걸 왜 만들어요? 저는 안 만들어요. 고백하려면 만들어야 고백 안 되는데 다 합니다. 중탕으로 해요. 다 알아요. 지금 저는 그거 나이는 지나갔어요. 나이가 어딨어요? 그래서 이 몰드를 가지고 왔던 이유는 많이 만들어 보셨군요. 아 그럼요 고백 많이 해야죠.
저는 한 번 했습니다. 아. 네, 다시는 안 만든다고. 원샷 아. 원킬인가요? 이미 넘어왔나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저거가 36.5도 미만. 5도 미만. 그러니까 네. 사람 체온보다 낮아야 네, 되네. 낮아야 됩니다. 음. 네. 그럼 그 온도 맞추기도 딱 쉽진 않겠는데요? 그 생각보다 온도. 어려워요. 그러게. 네. 그 36.5도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콜릿 아트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얼마나 어려우면 그게 굉장히 기술을 넘어서 아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도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막 그 초콜릿 같은 걸로 조각 같은 거 네.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아주 너무 멋있고 그 색깔 같은 것도 막 자유자재로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막 조형물들을 초콜릿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청난 내공이 필요하겠네요. 그 아니, 온도. 맞아요. 그리고 또 네. 세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도 많잖아요. 네. 제일 비싸고 유명한 게 고디바죠. 네, 요즘 고디바죠. 네. 근데 고디바보다 더 비싼 게 고디바는 벨기에 거죠? 저희가 벨기에로 알고 있었는데요. 미국인가요? 일본입니다. 고디바가 아, 진짜? 일본이에요? 네. 아, 벨기에라고 그래요? 하는데 네. 고디바는 거의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돼요. 초콜릿 하면은 벨기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콜릿 하면 스위스. 벨기에인데. 네. 네, 스위스. 스위스 초콜릿 맞아. 스위스, 벨기에 이런 게 이제 제일 유명한데 제일 유명한 거가 이제 제일 많이 들어본 거. 그러니까 벨기에 네. 초콜릿을 가지고 네. 마케팅을 해서 성공한 게 이제 고디바. 그게 아. 일본 거예요? 일본 아, 거라기보다는요. 저- 거의 네. 일본에서 마케팅이 성공한 아, 거죠. 마케팅이 네네, 성공한 네. 거. 아, 그거는 그럼 언제쯤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으로 그러면 고디바 초콜릿인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한 건가요? 만든 거보다는 그냥 어떠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본을 자주 요즘 다녀오는데 네. 일본 분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스토리텔링. 맞아. 일본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참 잘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거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만드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되게 강해서 초콜릿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생각하셨을 때 초콜릿은 지금 뭐 사랑의 상징이다, 뭐 고백을 한다 해서 네, 받으면 네. 초콜릿 딱 하면 발렌타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네. 그것 또한 일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 일본의 상술에 의해서 네.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주는 게 우리나라 말고 일본 또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비슷하게 해요? 요즘은 거의 다 전 세계적으로 진짜? 네,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하긴 요즘에는 뭐 SNS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확 퍼지기는 하죠. 네. 그래서 진짜 1년치 팔리는 초콜릿이 발렌타인데이 진짜? 하루 만에 다 팔린다고 할 정도니까요. 자, 영주가 어느 마을에 이제 벨기에 초콜릿인데 고디바는 벨기에 초콜릿이긴 한데 어느 마을에 영주가 있었는데요. 이 영주의 그런 그 부부가 부부가 그 국민들이 너무 못 사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좀가 내 곳간에서 뭔가 내주고 뭔가를 하고 싶지만 네.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영주의 부인이 영부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세금도 내려주고 내 곳간을 털어주고 싶어요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영주가 뭐라 그랬겠어요? 안 돼. 안 해줄 내 거야. 마음대로 내 할 마음대로 수 할 없어. 수 없어. 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 했겠죠. 그랬더니 이 영부인이 그럼 나는 나체로 들어줄 때까지 온 마을을 걸어 다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학. 그 여자 그러자. 성격 대단하네. 그러네. 그러자 그 남편이 와이프로 누가 나체로 다니는 것을 보겠어요. 네, 네. 절대 그러지 마라. 네. 내가 네 모든 청을 들어주겠다. 네. 그러면서 그러한 스토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브랜드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영원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달콤함과 나 함께 연결이 안 돼. 아, 그러니까 그 낭만이라고는 여자가 없으시군요. 네. 그래서 영주가 이런 티 같은 아주 대단한 티 같아요. 아까는 정리하면 이제 그 영주 부인이 원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 네, 원하는 백성들한테 뭐든지 좀 뭐 그쵸, 해준대. 잘해주자.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다 벗고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켜준 거죠. 아. 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뭔가 베푸는 걸 네. 많이 해서 네. 근데 그게 초콜릿이랑 무슨 관계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네. 사람들이 이 영주가 네. 이 와이프를 위한 어떤 사랑의 결실을 보여줬구나.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초콜릿에 고디바 하면 고디바 지역의 이 영주를 떠올리면서 이게 스토리가 뭐 진행돼요. 지역 이름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스토리텔링을 그쪽에서 했는데 일본에서 이거를 퍼뜨렸어요. 그러면? 지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디바 자체가 네. 다른 거에 비해서 아이고 녹았다. 네. 좀 되게 예뻐요. 예쁘고 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고급화 이미지가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게 많고 많아요? 그런 네, 게? 그런 게 어. 많기 때문에 고급화 이미지로 조금 전략을 통했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가 이렇게 무슨 쉘 같은 그런 스타일로 이거는 만들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음. 카카오 함량이 많은가 봐요. 네, 다크 초콜릿입니다. 네. 근데 또 달콤한데요, 맛이? 부드러운 걸로 봐서 버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하여튼 재료가 풍부하게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근데 이제 다른 초콜릿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죠. 비싸다 보니까 또 고급화 고급만 이미지. 먹어야지 조금 이제 사게 되는 그런 초콜릿인데 또 이런 조개 모양 초콜릿 이런 거 우리나라에 또 되게 많잖아요. 맞아. 길리안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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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초콜릿은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밀크와 밀크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조개처럼 색깔이 보이는구나.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하고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섞여가지고 네. 이렇게 색깔이 그래서 더 상당히 예쁘긴 예뻐요. 네, 네. 조개처럼 보이는데요? 네. 네, 이렇게 조개 모양을 해서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 네. 많이 먹는 초콜릿 중에 하나고 또 이렇게 일본에서 초콜릿을 굉장히 많이 만드나 봐요. 일본에서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요즘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편의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빈츠 우리나라 롯데제과의 빈츠. 맞아요, 배. 네, 예, 이렇게 빈츠 뱀, 예. 원래 초콜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화이트 초콜릿으로 만든 딸기 맛 맞아요. 향과 그다음에 색을 넣은 딸기 초콜릿이 있다. 너무 소녀틱해요. 네, 그런 네. 것들을 아, 그리고 저는 이상한 게 민트하고 초콜릿이 어우러진 게 그게 민트 저는 초코. 너무너무 싫은데 음. 민트 초콜릿이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난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저도 너무 맛있는데. 그래요? 아, 그 민트 초콜릿 다르군요. 유명한 게 두바이 초콜릿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두바이 초콜릿 진짜 가격도 너무 비싸고 저는 먹었을 때 그 식감이 이렇게 뭔가 견과류하고 이렇게 막 다 그쵸? 어우러지면서 카다이프. 네, 이 초콜릿만 먹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게 이제 달콤하고 네. 해서 또 좋지만 뭔가 이렇게 씹히는 그 소리와 식감에 막 그 느낌이 또 좋아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가격을 들으니까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니 이거 뭐 못 구해가지고 뭐 비슷한 제품들이 맞아요.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 싫어해요. 어. 왜냐하면 그 씹히는 너트는 너트대로 먹고 네. 초콜릿은 초콜릿을 먹어야지 네. 그 두 개가 섞이는 게 저는 싫어요. 아니 저도 개인마다 또 좀 비빔밥 다르겠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아니 저 것처럼 비빔밥은 좋아해요 저는. 그래요. 아, 궁합이 까다롭습니다. 안 맞아. 까다롭습니다. 하여간 하여간 그 어쨌든 이런 초콜릿이 또 이렇게 사탕 같은 형태도 있잖아요. 맞아. 아 그리고 이거는 이 안에 아몬드가 들어있는 건가? 그런 거 아니요, 같아요. 카카오 함량이 좀 다른 아, 걸 가졌습니다. 그래갖고 새카맣다. 네. 86%라고 네. 써있네요. 한번 그러면 드셔보시고. 좀 쌉싸름하겠네요. 네. 한번 그러네요. 드셔보시길 저는 어나요? 72%와 요거, 예. 지금 밀크를 드셔보셨으니까 네. 72%짜리 그다음에 80% 넘는 거를 한번 한번 드셔보시면 뜯어볼까요 그러면? 네. 이거는 지금 몇 퍼센트예요? 72%. 아니 72%? 저는 많은 거 먹을래요. 네, 86%. 네.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많은 거 드시고.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쓴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쓴 맛을 또 이렇게 좋아하는 약간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짜 새카매요. 저는 네. 72% 괜찮습니다. 아주 달지 않아서. 네. 그럼 이거는 설탕의 함량이 조금 덜한 건가요? 그쵸. 카카오 함량은 높아지고 설탕과 밀크 함량은 낮아지고. 저는 맞아요. 높은 게. 80몇%가요? 네. 다음에 맛있어요. 그럼- 나는 72%도 이제 쓴데. 맛있어요. 이거를 99%도 다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예정입니까? 이거만 먹어도 저는 이제 괜찮은데 커피하고 같이 먹는다거나 뭐 다른 음식과 이렇게 어울려서 먹으면은 굉장히 더 풍미가 살아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 초콜릿은 옛날부터 굉장히 그 전 뭐 이집트 이런 시절부터 있었다고 오래전부터 네. 있었잖아요. 그럼 대중화된 것은 그러면 그 후에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상품으로 만들어지면서 대중화된 건가요? 아니에요. 유럽까지는 상품으로는 있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후에 유럽에서 인기를 끈 후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대중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래 우리 커피도 음료로 먹었던 것처럼 네. 이 카카오도 처음에는 음료로 마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그 카카오라고 하면 처음에 딱 먹었을 때 맛이 쓰잖아요. 쓰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도 카페인 함량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먹고서 뭔가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네, 또렷해졌어요. 네. 커피보다는 좀 낮은가요? 네. 카페인 함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비슷해요? 보셔야 돼요. 네, 아.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밤에 나는 커피 안 마시고 초콜릿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은 안 큰일 되겠네.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커피는 이렇게 막 금기시 너무 어린이들은 카페인 때문에 커피 마시면 안 돼 막 이렇게 네. 하는데 초콜릿 같은 것들은 되게 이렇게 좀 과자라고 반대했죠. 생각을 하고 네. 반대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애들한테 먹어도 되고 조금 제한해야 되고 하는 정도가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그러니까 86% 이런 카카오 함량 많은 초콜릿은 아이들한테 좀 주면 안 좋을 것 네. 같은데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뭐 네. 초코 우유, 네.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저는 초콜릿이라고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초콜릿의 함량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초코우유? 아, 네, 초코우유 이런 것도요? 그다음에 어. 초코 아이스크림은 네. 카카오 함량보다는 네. 초코향, 초코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바나나 인공색소네요. 네. 바나나 우유가 음, 언제부터 바나나 바나나 맛 향이- 우유가 맞아. 됐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초코 맛 우유로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굳이 그거를 그 가격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물론 그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건 있잖아요. 그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단맛이잖아요. 왜냐하면 인류가 사람을 딱 만들어졌을 때 제일 먼저 당 충전이 되게끔 에너지를 쓰게 하는 그쵸, 거라서 생명 유지 네, 생명 위해서. 유지 때문에 네.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다면은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지향하셔서 예를 들면 카카오 파우더가 된 거를 우유에 타서 직접 먹일 수 있다던가. 아, 차라리 네. 코코아 제품 코코아 나온 제품 거보다 나온 나온 거보다는, 거. 네. 아니면은 코코아 가루를 갖다가 네네. 우유에 넣어서 네. 먹는 그런 방식이 요즘 더 이제 건강에 카카오 그것도 이제 카카오 함량대로 또 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86%짜리, 50%짜리 뭐 이런 이거 좀 파우더도 보고 사야 되겠다. 네, 그런 걸 보시고 가루도? 네. 그런 걸 하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피곤해서 아우 나 카페인 먹으면 안 되면 코코아 시키는데 코코아에도 그러니까 카페인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세계 3대 음료가 커피, 차, 그리고 코코아예요. 아, 맞아. 그래가지고 홍차는 좀 뒤로 밀리나? 그 티에 포함되는 티에 거죠. 티에. 네, 이제 그 발효 정도에 따라 나누는 거니까 커피, 티 그리고 이제 코코아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코코아에 어떤 이제 좋은 기억이 있는 게 눈 오는 날이면은 항상 코코아가 생각이 나는 너무 거예요. 좋죠. 그리고 눈이 오면 따뜻한 코코아를 먹었던 그 이제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겨울에 제 입맛대로 이제 겨울이면 코코아를 구비해 놓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 코코아를 그 기존의 가공품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좀 카카오 가루를 준비해서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우유를 타서 네. 그렇게 한번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맛있을 것 그런지 같아요. 모르지만 초콜릿 하면은 뭔가 건강에 해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카카오 열매가 있었고 네. 그 카카오 열매 안에 있는 씨를 가진 것이 카카오였잖아요. 네. 그래서 카카오를 가지고 그것만 보면은 지금 모든 논문에 나와 있어요.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서 맞아.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초콜릿은 좋습니다. 맞아요. 라고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그 나머지는 초콜릿 제품이 다 좋으신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건 좀 상술이고요. 그 안에 뒤에 들어간 것들이 이제 어떠한 뭐가 성분이 있나. 있냐를 조금 하나씩 이제 보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산업혁명 이후에 대중화가 되는 것도 좋지만 대량 생산도 있고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은 내가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뭔가 진정한 걸 넣은 것보단 향을 넣고 뭔가를 또 색소를 넣고 아니면은 또 코코아 메스보다는 우리가 먹고 있는 뭔가를 다른 가짜 버터라고 하는 마가린,
그런 것들을 있잖아요. 쇼트닝 쇼트닝 이런 이런 것들이 것들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에 해롭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게 지나친 건 좋지 않잖아요. 몸에서. 그래서 코코아도 아무리 좋다고 항산화가 많다고 해도 적당량을 지키시면서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다 이게 자본주의와 이제 맞물리는 얘기인데 원가는 최대한 낮추고 낮추면서. 기호는 높이는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설탕이나 뭐 당 같은 거를 많이 넣어서 단맛이 이제 많이 날수록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살이 많이 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순당을 섭취하게 되니까 맞아. 다른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 뭐 다른 영양 성분 하나도 없이 이제 단순하게 당만 섭취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생길 네. 수 있고 그리고 단맛이 좋다고 단맛이 뭐 건강에 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 제로 음료들이 막 그죠. 엄청나게 네네네. 나오는데 오히려 제로 음료들이 더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는 또 얘기도 더 많이 단맛 있잖아요. 단 거를 네. 끌어당기는 네. 그런 이제 마약 같은 네. 마약보다도 그런- 오히려 더 이제 안 좋은 그런 근데 우리 중독성이 있다고 뇌가 하니까 단맛에 굉장히 중독이 많이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마약보다 더 심하대요. 예, 그 중독 자체가. 단맛 중독이. 그러니까 조금씩 그 건강하기 위해서는 약간 단맛을 조금 멀리 해야 이건 되나? 그러니까 카카오 함량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렇고요. 근데 네. 맛이 없다고 안 먹을 거면. 맛있어. 아니 내가 그거는 먹으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먹는 먹으니까. 얘기고. 네, 네. 제가 볼 때는 써서 못 먹겠어요. 그러면 먹지 마야지. 그게 안 되니까. 아니 근데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가지고 건강에 항산화 효과가 네, 있어서 그거는 좋다 하는데 좋겠지만 너무 그거를 쓰다. 원하면 그러니까 그것만을 원하면 만약에 카카오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게 내 기호에 안 맞는다. 그러면 다른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간 그런 걸 이제 거를 먹어라. 먹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디바도 네. 예를 들면 너무 많은 그런 어떤 그 향신료라든가 이런 거 단맛이 들어간 것보다는 또 이런 쪽으로 이제 근데 입맛이라는 게 사실은 어렸을 때 많이 길들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단맛에 심취하지 않도록 그 노력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아니, 그리고 또 요즘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 걸 먹어야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맞아. 이런 거에 이제 많이 뭐랄까 이 생각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우울할 때는 뭐 초콜릿 먹어야지. 맞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것도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식품 영양 쪽의 전문가들 지금 두 분 우리 강여울 교수도 있고 김영숙 선생님도 단호박 쌤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회사와 함께 연결을 시켜주시면 연구는 근데 이제 열심히 가장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실은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네. 적정량을 맞아, 지키자. 맞아. 예. 적당히 먹자. 그리고 초콜릿은 그 사실은 그 초콜릿 자체보다도 우리가 그거는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뭐 과자라든가 맞아요. 뭐 우유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맞아요. 그밖에 이제 과자에도 초콜릿을 넣은 거라든가 뭐 네.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조금 엄격하게 약간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이 시간 요걸 함께 하신 분들은 조금 변별력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초콜릿도 선택하는지 이런 네.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커피하고 초콜릿을 함께 먹으면 참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카페인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같이 먹을 때 초콜릿이 가장 잘 어울리는 거 쿠키요. 그렇지. 네, 아. 그래서 초코칩 쿠키요. 네. 네, 그게 뗄래야 맞아요, 뗄 수 없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초코칩 쿠키 네. 정말 맛있죠. 네. 그런데 그 건강에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 그냥 적정량 이제 먹자. 알겠습니다. 네, 초코칩 쿠키 한 박스 먹지 말고 이제 한 개 한 정도 먹는 거 좋다 그게 이거죠. 참 제어가 잘 안 되는 게 문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네네. 요즘 이런 초콜릿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비건 초콜릿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러지 유당불내증 이런 것들 때문에 우유를 섭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초콜릿을 먹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유 대신에 아몬드, 두유 뭐 이런 걸로 같이. 바뀌어가지고 아. 안에 내용을 바뀌어가지고 네. 비건 초콜릿도 나와 있으니 아, 그래요? 그러한 것도 한번 보셨으면은 뒤에 성분을 보셨을 때 이거는 왜 이렇게 낫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네. 비건으로 인하여 이런 성분이 들어갔구나라는 거를 보시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식품은 성분표를 한번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성분표를 보기 위해선 돋보기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정말 너무 작아. 안 근데 보여요. 요즘에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네, 그걸 확대해서 커서, 네. 네, 보면은 어쨌든 그 현명한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도 엄청난 그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초콜릿에 대한 그런 어떤 허와 실을 좀 파봤습니다.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강혜올 박사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